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여러분들 스포티지에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스포티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스포티지 롱바디 모델도 있고 숏바디 모델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둘의 디자인 차이가 약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다른지, 또 어떤 부분이 같은지, 또 투싼에 비해서는 어떤 게 나은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요. 데이라이트가 안쪽으로 꺾여있는 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랜저가 이런 식의 타입을 채택을 해서 큐렌저라고 놀림을 받았는데 이번 스포티지 역시도 큐포티지라고 놀림을 받지 않을까, 이런 약간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 데이라이트에는 깜빡이가 통합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요. 깜빡이는 헤드램프 맨 윗부분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아래쪽에는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투싼은 반사판 타입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포티지가 투싼에 비해서 좀 우위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면부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라이코 그릴이 아니고 호라이코 후드와 아래쪽에는 호라이코 그릴로 만들어놔서 이게 전체적인 얼굴이 인상이 호라이코를 이루도록, 그러니까 타이거 페이스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K5부터 이런 식의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아가 조금 더 새로운 디자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변신의 과도기적 과정,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라이코 그릴을 완전히 버리긴 아깝고, 그렇다고 호라이코 그릴을 너무 우리기도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를 줘가면서 마침내 전기차로 가면서 호라이코 그릴을 없애버리거나 헤드램프랑 통일시키는 그런 거를 목표로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싼과 동일하게 하단부 범퍼 중앙에는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북미 수출형에는 레이더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레이더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투싼과 마찬가지로 번호판 가드 두꺼운 거 쓰시면 레이더에 간섭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정사각형 번호판을 쓰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올 걸 염두를 하고 레이더를 오른쪽으로 옮기는데, 우리나라는 유럽형 번호판을 쓰고 있어가지고 가로로 긴 타입의 번호판 가드를 달면 좀 번호판이 두꺼워지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생각을 국내 버전 그리고 유럽 버전에서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의외로 안개등이 아직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안개등이 아직까지 들어가는 거는 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요즘 다 안개등을 빼고 있는 추세인데 기아차는 안개등을 꼬박꼬박 넣어주고 있어서 기아자동차가 조명에 있어서는 돈을 안 아끼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휠은 신형 투싼과 완전히 다른 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요, 이때까지는 스포티지가 항상 투싼하고 휠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이드미러 플래그 타입으로 되어 있고 측면부 벨트 라인부터는 롱바디와 숏바디가 차이납니다. 숏바디는 2열 창문이 갈라져 있고요. 롱바디는 2열 창문에 헤라 같은 게 붙고 그 뒤쪽으로 3열 창이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싼 롱바디는 숏바디를 그냥 늘려놓은 느낌이었다면 이번 스포티지는 롱바디와 숏바디가 다른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옆에서 봤을 때 비율이 그닥 어색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스포티지가 디자인적 완성도가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후면부는 김한형의 모카 채널에서 완전히 유출되었잖아요. 후면부 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조금 롱바디와 숏바디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 롱바디와 숏바디가 디자인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후면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냐면 리어램프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리어램프 부분이 현재 그냥 브레이크 등만 있고 깜빡이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롱바디 차량은 위쪽에 깜빡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롱바디가 아무래도 국내 그리고 미국에 나갈 모델이라서 그런지 방향지시등을 테일램프랑 통합시켜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요걸 덜 먹을 수 있고 미국에서는 빨간 깜빡이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숏바디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범퍼에 붙어있는 전구 깜빡이가 들어가 있고요. 롱바디에서는 테일램프에 붙어있는 LED 깜빡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아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평소 붙는 위치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고 굉장히 크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근데 기아 엠블럼 색깔이 혹시 한 가지밖에 없나요? 이 차체 컬러가 화이트면 저 기아 엠블럼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기아차 로고는 저 한 가지밖에 없는 건지 이런 거는 좀 궁금합니다. 설마 하얀색 차에는 블랙 엠블럼으로 붙고 이러진 않겠죠? 네, 그리고 리어 와이퍼는 역시 히든 타입 와이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든 타입 와이퍼가 디자인상에서 깔끔하니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능상으로는 썩 좋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리어 와이퍼 굳이 안 쓰시니까 그냥 깔끔하게 숨겨놓는 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도 일부 유출된 곳이 있는데요. 일단 보배드림에서 유출된 사진을 살펴보시면 오른쪽 끝에 송풍구가 위치하고 있는데 송풍구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길기도 길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는 가로로 넓기도 넓습니다. 조금 이제 모니터 틀에 맞추다 보니까 송풍구 모양이 조금 기괴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아래쪽에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명 밝게
뒷기라든지 트렁크, VDC,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센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길게 통합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인 건데요. K8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사양이라고 저희가 제보자분께 제보를 받았습니다. K8과 동일한 방식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아직까지 모니터 인치까지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정확한 모니터 인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기아차니까 현대차랑 그냥 동일하게 10.25인치, 10.25인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싼에 비해서는 모니터를 보기에 훨씬 더 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싼은 모니터가 센터페시아 중간에 있어서 눈이 내려가잖아요. 거기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그런데 이번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똑같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센터 디스플레이가 계기판과 똑같은 선상에 완전히 동일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번 스포티지가 센터 모니터를 보기에는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K8 그리고 EV6에 적용된 내비게이션 버튼과 공조 장치를 바꿀 수 있는 전환하면서 조작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썩 좋은지 모르겠어요. 볼륨이 너무 커서 딱 줄였는데 온도가 줄어든다든지 너무 추워서 온도를 올렸는데 볼륨이 커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식으로 작동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스포티지에 적용되어 있다고 하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다이얼 타입으로 변속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아직까지 미정인데요. 국내 출시가 확정된 파워트레인은 2.0 디젤 그리고 1.6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스포티지에서는 2.0L 자연흡기 가솔린을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어떤 파워트레인을 출시할지 미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트레인 어떤 걸로 출시할지 좀 기대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스포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스포티지가 투싼에 비해서 약간 더 끌리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스포티지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도 어떻게 나올지 또 투싼에 비해서는 얼마나 좋을지 이런 것도 나중에 이 차가 출시되면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스포티지의 최초 양산일은 6월이라고 합니다. 6월 달에 최초 양산을 한다니까 우리나라에 아마도 정식으로 신차를 받게 될 시기는 아마 7월 달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또 투싼 같은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5개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러면 투싼 미리 계약해 놓으시고 스포티지가 괜찮아 보이면 스포티지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신형 스포티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